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3, 4주 된 것 같습니다. 주불리 네. 김병주 우리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셨는데 네. 그동안 탄핵 그리고 파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네. 민주당 특히 민주당 지도부 또 김병주 최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 파면. 최고위원 회의를 하다 네. 보니까 10시 반에 통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에 한 3번 정도 못 나왔네요. 저도 광화문에서. 시청자분들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이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 파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네, 정말 그럼요.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이 전국이 또 다시 네.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한독수 대행의 어떻게 보면 만행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그래도 초반에 짚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네. 어제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사실은 네.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 내려가고 네. 이 경북 지역을 함께 할 때 의원께서도 예, 동행하셨더라고요. 네, 산불. 그렇죠. 어제도 근데 복구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네. 어떠셨고 좀 당장 필요한 게 뭐였나요? 네.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산불 피해 긴급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특위 위원회에서 이제 한 8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네. 안동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이 진화되고 지금 이제 피해 현황이라든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뭘 지원해야 될지 갔는데 아직도 보니까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 하더라고요. 거기 저 공업 단지가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네. 공장들도 엄청 불이 탔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농공단지 이런 데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철거 지원 이런 것들이 법 규정상 없어서 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고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미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집이 2억 정도 집을 소실이 됐다 하면 한 3천만 원 맥시멈 3,500만 원밖에 보상이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500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법적 미비가 너무 많아서 법을 어떻게 보완할지 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민주당 차원에서 많은 소요를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입법할 건 입법하고 예산으로 해야 될 건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산불 났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4일을 산불 지역에 계셨잖아요. 네. 안동, 청송, 뭐 영덕까지 계셨고 저도 한 이틀 거기 산불 현장에서 자면서 네. 했기 때문에 아주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절감했고요. 또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산불 대응을 문제점이 많았는데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뭐 기후 변화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네. 산림 조성을 소나무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지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네. 민주당 이 대응 이 위원회 이제 위원장까지 맡으셨으니까 네. 이거 중요하네요. 이 산불에 그렇죠. 대응하는 일단 사실은 피해만 주목하는데 게. 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대형 산불로 되고 피해가 커졌냐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원인 진단도 했습니다. 네. 해보면 인재 인면도 많아요. 이렇게 대형 산불은 예고가 돼 있는 거거든요. 3월에서 5월 적도에서 불어온 남서풍 고온 건조하잖아요. 불고 초속 5m 이상일 때 그리고 침엽 수림이 많은 산림은 대형 산불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산불이 나면 그때는 그 4가지 조건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위험 예측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위험을 키우고 인재 인면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규명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컨트롤 타워가 에 대한 개념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은 2개 군이 합해졌을 때는 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또 도와 도가 연결이 될 때는 산림청에서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산불에 대응 철저하게 해야겠다라고 네. 정리하고 저희 지켜보겠고요. 자, 이 영남 지역의 산불로 피해가 네. 크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금 불이 나 있습니다. 그럼요. 아, 네, 한덕수 불이 나 있죠. 대행의 이완규 지명 네. 이거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실제 참 너무나 내란이 종식이 어렵구나 네. 하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이것은 한덕수 헌재를 통제하기 위한 쿠데타로 저는 규정을 했거든요. 네. 헌재를 통제하고 현재를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로 보여졌고요. 사실 네. 자격도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제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알박기식이죠. 지금 2달이면은 권한대행도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6년짜리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거는 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이 한덕수는 아마 이걸 누구로부터 지령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내란 수계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한덕수가 거기에 있는 헌재 후보자들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실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건 이완규는 실제 뭡니까? 내란에 대해서도 깊게 관여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과 또 그럼, 절친이고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고 4일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날 4일 날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서 해동을 했어요. 사실은 4명이 네. 그때 멤버 중에 하나였고 휴대전화도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뭡니까? 우리의 최후 헌법을 지키는 보류잖아요. 근데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이런 세력과 한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처장을 임명한 거 이런 건 더더욱 그런 거죠. 네. 네. 이완규 처장이 지금 법사에 나와서 뭐 질의 응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이 결정을 뭐 존중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뭐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완규 네. 처장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국민들의 이런 판단과 특히 내란 사태 때 있었던 이완규의 안가 뭐 참서 뭐 그 전부터 네. 윤석열과 인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른바 이제 법률 집사로서 처가 상황도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이 징계 관련돼서도 대리를 하고 거의 뭐 그렇죠.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이라고 해도 다름없을 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됐다. 이건 너무 심각해요. 그렇죠.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너무나 부적절하죠.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네. 질의를 여러 개 했었거든요. 너무나 뻔뻔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해서 네. 그래서 도대체 12.3 내란 당일날 뭐 했느냐 따졌더니 알고도 간사에 가서 잠을 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내고 국민께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네. 그런 고위 공직자 태도를 보인 이완규 처장 너무나 부적절하죠. 네. 이완규 처장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 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고 이걸 그렇죠. 국회에서 어떻게든 이걸 네. 막아야 이른바 네. 6년 알박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럼요. 목소리 이걸 계속 하시는 것 막아야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네. 권한쟁이라든가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또는 뭐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든가 하지만은 저는 네. 근본적으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덕수와 최상목은 중대한 헌법을 위반한 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더 망설일 거 없이 탄핵을 해야만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네. 실제 내란 잔당들을 제거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를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정의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내란 종식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당장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하는데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원내와 지도부에서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한덕수가 했는데 네, 이걸 그냥 두고 본다? 네. 이는 국민들이 글쎄요,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대표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음, 지도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탄핵하는데 더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탄핵을 하면은 네, 또 뭐 줄탄핵이다. 뭐 이재명 하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셨고 이제 직무대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 현 지도부에서 이 한덕수나 최상목까지 필요하면은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해야 된다고 어, 생각하는데 예, 세 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을 빨리 그 손을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깨우치게 되는, 네,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파면 선고 이후에 주말 지나고 지금 바로 한 주 이제 지나면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파면의 기쁨, 뭐 네, 안도감 이거 느낄 새도 없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일요일에 있었던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노 걱정했어요. 최고위님도 많이 연락 받으셨죠 문자 이런 네. 거. 파면 금요일 날 되고 네, 너무 기뻤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또 마음이 편안했고 아마 마음이 편안한 것이 토요일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또 뭐 긴급 기자회견 뭐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 한 예. 데에서 저는 뭐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내각 총사퇴하라 또는 뭐 그런 걸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개헌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너무 오버하고 치기가 너무 부적절하구나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시기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지금은 최우선이 내란 종식이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두 달 안에는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투표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투표법 투표법. 때문에도 어렵고 또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란 종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헌법 개정을 하자고 제가 최고위에서 제의를 했어요. 네. 내란 종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투 포인트 개헌은 가능하죠. 그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 정신을 엮는 거, 네. 그것은 국민의힘에도 이미 동의한 상태고 5.18 민주화 정신은 실제 구테타를 막기 위한 정신이잖아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헌법에 보면은 개헌법에 대해서 좀 너무 독재자가 나타나면 누구나 계엄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계엄을 함부로 못하게 강화하는 항목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은 뭐 두 달 이내도 필요하면은 국민 투표제만 법만 바뀌어지면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란 종식에 맞춰져야 된다. 지금은 네. 헌법 개정도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권력 구조 개편 저는 내각제는 반대고 네.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 아. 는 찬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의한 것은 그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을 하고 집권하면은 이제 1년 동안 연구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포커스를 내란 종식에 줘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최고위회의에서도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개헌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공교롭게도 한덕수가 바로 이완규 네.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다 보니까 거 봐라 아직 네. 안 끝났다 네. 이런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그럼요. 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덕수의 네. 그러한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내란 종식이 진짜 안 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많은 분들한테 문자를 받고 또 전화를 받고 있는데 왜 한덕수 탄핵 안 하느냐 역풍을 두려워서 하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까지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 지명한다, 또 임명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국민들이 글쎄요 탄핵한다고 했을 때 왜 탄핵을 남발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사실 이번 윤석열 파면으로 과정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란 세력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했는데 계속 이루어지니까 국민들께서도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네. 그들의 야욕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한덕수 탄핵이라든가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단지 극우들하고 국민의힘 일부들은 네. 정치적인 공세를 하겠죠. 줄탄핵도 한다 뭐 이렇게. 네네. 하지만 역풍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의원님도 보시고 있는데, 자 윤석열 이제 부부 윤석열 파면 이후에 계속 이제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4월 4일,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금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6일째, 엿새째 지금 관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6일 하루나 이틀은 봐도 줄 수 있잖아요. 짐을 싸야 되니까. 뭐 그 주 안에 주말에 뺐다 그러면은 근데 너무 봐줄 수 있는데. 지금 하여튼 하는 짓거리들이 하는 일이 다 참 상식을 초월하는 그 경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 네, 문재인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을 그대로 하는데도 음. 12시까지 비워달래 해서 밤 12시에 바뀌니까 네. 하루 전날 호텔에 가서 주무셨다 하잖아요. 박근혜도 탄핵을 당했지만은 2, 3일 있다 바로 맞아요. 방을 사흘째 뺀것 되는 날 같고. 일요일에 네네. 저녁에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늦어져서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이제 탄핵 소추가 뭐 사실은 탄핵 소추 이후에 파면이 됐으니까 네. 형사 소추까지 다 이제 당할 수가 해야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게 걸 주목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예. 당장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명태균 게이트. 거기는 녹취도 있고 예.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윤석열을 다시 구속 수사하고 김건희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음. 지금 형사소추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은 못했잖아요. 못했죠. 대통령이다 내란 보니까 외환만 크게 가능하니까. 한 8가지더라고요. 8가지. 예,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사실은 눈 감아 줘 버렸잖아요.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뒤늦게 100억 네. 이상 실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2년 가까이 지금 애를 태웠던 사건이 최상병 사건 외압 논란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것도 이제 실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네. 관저 공사 논란, 뭐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네. 뭐 선거법, 뭐 기타 등등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윤석열, 뭐 김건희 이제 의혹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의 어떻게 보면 의지, 또 뭐 진정성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수사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뿌리가 아주 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그 뿌리의 시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한덕수, 최상목 검찰에서는 심우정 뭐 등 이렇게 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탄핵을 하고 좀 정리가 돼야 이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지 않겠나 싶어요. 네. 할 게 너무 많다. 할 게 네, 많은데 검찰도 잘 움직이지 않고 결국 정권 교체 이후에 뭐 네. 특검이 가서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윤석열 특히 이제 윤석열 부부 네. 구속을 위한 그런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네. 뭐 박지원 의원은
당장 마크로비스타 갈 게 아니라 네. 큰 집으로 갈 거다 두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구속이 필요하고 구치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크로비타 뭐 지금 예. 경호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 이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큰 집으로 보내는 거죠. 제일 안전한 곳일 수도 네, 있겠죠. 네. 안전한 곳이니까 네.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제안도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 아까 언급해 주신 8가지 의혹도 있지만 당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내란 혐의 그렇죠. 형사 재판이에요. 네, 네.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이 되는데 거의 뭐 매주 뭐 있던데 이런 상황이 또 대선에 영향을 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선에 영향을 뭐 조금은 주겠지만은 크게 저는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만 그렇죠. 해도 뭐 4만여 페이지 된다 그러고 신청 증인들은 500여 명 되고 그래서 9월 달까지는 공판이 예상되는데 네. 사실 공판하면 그 결과가 바로바로 생중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속에서 크게 그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또 윤석열은 계속 그 억지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바로 이제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지지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또 뭐 주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윤석열이 거기 그 사람들 모이는데 와가지고 또 뭔가 그러니까요. 선동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 재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예. 아크로비타 가더라도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렇죠.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다시 또 재직결하고 응집력을 갖고 네. 그것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또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저들의 싹을 계속 잘라내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내란과 관련된 인원들은 빨리 수사하고 또는 탄핵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우리가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계속 시간 끌면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 대응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계속 깨어 있고 함께 네. 내란 중식을 외쳐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럼요. 볼 수가 있는데. 그럼요. 네, 힘을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바짝 긴장하면서 한 2달 더 힘을 모아야죠. 네. 2달 더 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네. 긴장의 끈은 놓을 수가 없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네. 그야말로 줄 출사표, 네. 줄 출사표 매일매일 출사표 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안철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오늘 김문수. 사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대선이 이번에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파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란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은 이런 내란에 동조하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정도 가면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보고 네. 또 후보를 내서는 안 되고요. 또 후보들 면면이 보면은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분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내란 이후에도 대다수 후보들은 내란을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동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죠. 아.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나와서 네. 지금 저렇게 후보한다고 하니까 보기에 본인들이 염치가 없고 체면도 없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홍준표 의원은 7개월 전에 뭐라 했나요? 탄핵이 되면은 조기 대선 포기해야 된다. 본인의 입으로 그렇네요. 조기 대선 예. 포기해야 된다는데 지난 엊그저께 6일 날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라고 예. 아니 대선 후보 정도 되려면은 일구이연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탄핵되면 조기 대선 포기해야 한다 해놓고 뭐 딱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러게요. 홍준표 시장은 또 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김문수는 탈레반이고 나는 유연하다. 예, 자신의 경쟁력도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음, 이쪽에서는 네, 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김문수 또 후보를 겨냥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하고 있던데. 뭐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 제가 봤을 때 뭐 예. 김문수나 홍준표나 홍준표나 뭐 시장이나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다. 네, 네, 국민들의 뜻은 지금 네. 여론의 흐름을 보면 탄핵에 찬성하고 네. 국민들과 함께 내란 종식에서 외쳤던 사람은 누구냐. 네, 그러지 않고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은 누구냐. 그렇죠. 이걸 계속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무슨 낯으로 후보를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사실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그런 진짜 염치도 없고 네. 낯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지금까지 최근에 해왔지 않습니까? 네. 내란을 동조하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제가 전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를 쓴 국민의힘에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배 더 나쁜 수준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대한 뭐 위원장당 뭐 청구 네.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걸 끝까지 물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명태균 건 관련해서 지금 네. 민주당에서 서영교 단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밝혀지고 정말 법적으로 단죄가 되다 보면은 공직선거법 문제와 연결돼 아, 가지고 그럼요.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했던 음. 그 기소와 재판이 윤석열한테까지 갈 수도 있다. 아, 그럼요. 그 빨리 수사를 해야죠. 예, 예. 그러면 한 300, 400억 정도 되던데 네, 선거 네. 비용이 예, 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예. 윤석열 내란 속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면은 실제 300 얼마던데. 그러니까 거의 예, 400억이 돼요. 예, 396억 7원인가 그래요. 네, 예, 그걸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고 지원을 받았던 거를.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공세를 네. 펼쳤던 그 논리, 네. 그게 이제 윤석열한테 그대로 적용이 그러니까요. 된다.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네, 끝까지 뭐 민주당에서 끝까지 뭐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네. 법적인 대응 어떤 결론이 날지도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요. 지켜봐야 되고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 오늘 김문수 후보, 또 뭐 이철우, 유정복 시장 도지사 나오고 내일은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할 예정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을 내면서 내가 탄핵,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는데 내가 역할했어 이렇게 뭐 강조하면서 내 공을 좀 봐달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근데 윤석열이 석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과의 과거의 뭐 관계가 어땠더니 저땠더니 윤석열을 향해서 또 구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렇죠. 뭐 갈짓자 행보를 하다가 내일 결국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실제 예, 정치인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옳든 그르든 하여튼 본인의 초신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완전 갈짓자였잖아요. 자기가 수거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때는 국회로 와갖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에는 동의했었고 네, 그럼 끝까지 계엄을 반대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뭐 자기가 그 한덕수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권한을 잡으려고 하다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당과 정이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둥해서 비난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구구 세력이 커지니까 거기 눈치 보고 뭐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생각을 또 표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정치 지도자는 뭐 자격이 없고요. 또 이제는 검찰을 더 이상 국민이 검찰 출신을 대통령으로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학을 뗐잖아요. 그렇죠. 한동훈과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DNA가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은 단지 뭐 포장만 다르게 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석고대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한동훈은 당 대표 시절에 제가 계엄을 경고하니까 저를 직격을 그때도 몇 번 네. 했었거든요. 아. 예. 지금 이럴 때 어떻게 계엄이냐? 근거가 있으면 내놔라. 예,
하면서 저를 엄청 압박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네요. 네. 그거부터 물어봐야겠네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그렇죠. 대한 사과부터 해라. 네. 내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또 질문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선관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이 네. 지금 지명이 됐다,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특별 당규 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다. 네. 속보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3년 동안 이어왔던 사실 네. 이어졌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이제 대선 준비를 하기 위한 경선 참여를 위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니까 네. 마지막에 또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아, 네. 이재명 대표 마지막 발언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또 네. 박찬대 몇 찬지 아십니까? 백찬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다음부터는 이제 박찬대 네. 직무대행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최고위원 100회째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22대 들어와서 100회일 겁니다. 22대 그 현재 지도부가 생기면서 100회인데 진짜 열심히 한 거죠. 네. 열심히 하고 특히 22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네. 역사에 남는 지도부라고 봐요. 저쪽에서 내란을 일으켰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내란을 막고 또 파면까지 이 종결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아주 빛을 발휘했고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하기애애한 가운데서 당 대표를 그만둘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또 최고위 끝나고도 뭐 하기애애하게 당직자들 또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최고위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마지막 주재하는 최고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또 가지면서 지켜봤는데 민주당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은 어떻게 할 거냐. 경선이 얘기도 있고. 중요하죠, 사실은. 경선이 중요한데 저는 경선 룰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당은 당규상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선거인단 투표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권리당원 플러스 일반 여론조사로 하는 방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선거인단을 모아서 하는 거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선택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 극우 세력들이 우리 경선을 좀 교란하기 위해서 수십만이 선거인단에 지원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 또 모집이 일주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2달 내에 끝나는데 경선은 1달 내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50%의 일반 여론조사 50%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것은 최고 이제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네. 선거 룰을 만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초안을 닦고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회의 뭐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예. 그런 데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완전 국민 경선이나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건 사실은. 어렵죠. 네. 완전 뭐 국민 경선은 사실 우리는 당원 주권주의를 주장을 하고 네. 당원이 당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완전 국민 경선은 그냥 여론조사 방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당원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당원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처럼 50% 권리당원 투표에 50% 일반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권리당원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완전 국민 경선은 뭐 네. 별로 합리적이지가 않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또 더 이상 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를 들면 뭐 일부 소수당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우리 당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마 하나를 택할 것 같은데 네.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하는 거. 그다음 이제 권리당원 플러스 일반 여론조사인데 일반 여론조사가 극우 세력의 교란, 역선택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네, 자꾸 왜냐하면 공표하면 이러면 안 지금 된다. 권리당원 투표 같은 경우 권리당원이 우리 한 120만 정도 되는데 통상 경선 때 참가하는 경우는 한 50%도 채 안 돼요. 그러면은 한 50만 정도가 투표할 거고 네. 선거인단은 또 수백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어렵다. 최소한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역선택하는 인원이 한 50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경선이 교란되겠네요. 교란이 될 수가 네. 있고 또 아. 선거인단 모집하려면 그 각 지역 위원회에서 선거인단 아. 해주세요 하고 또 뭐 부탁하고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비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깨끗하게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네. 당규에 있듯이 권리당원 투표 플러스 일반 여론조사. 그러면은 그렇게? 뭐 일반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그렇죠. 그걸로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아마 오히려 개입할 여지도 네, 없는 네, 것이고 네, 그렇죠. 세력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후보를 선출한 거 민주당에서 네. 그건 당의 후보잖아요. 그럼요. 당의 후보라는 걸 잘 생각하고 네. 경선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당원이 그래서 중심은 제가 지금 계속 중심인 그 주장을 민주당.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더 이상 역선택, 네. 극우 세력의 역선택을 막아야 된다. 아하. 이번 보십시오, 그 현재 재판을 앞두고 극우들이 뭉치는 거 보세요. 그 극우들이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다 선거인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선이 완전히 교란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네. 좀 조심하고. 그런 것도 이제 오마이TV에서 좀 다뤄주세요. 네, 오늘- 요거는 별로 예. 다루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김병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경선 룰이 또 중요한 그렇죠. 것이고 네, 예.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느냐. 네. 그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네. 되겠다라고 출마를 해서 저쪽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붙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경선 네. 이 경선 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속보가 돌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13일에 한다고 하네요. 일요일에 네. 돌아오는 일요일에 약자 동행 상징 장소에서 뭐 하겠다 이렇게 또 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도 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도 뭐 자격이 없죠, 솔직히. 자격이 없다. 제가 봤을 때 음, 내란과 어느 정도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령부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됐거든요. 아, 근데 반대는 하진 않았잖아요. 오세훈이가 비상계엄 당시에 이것은 맞아요. 잘못됐다고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음, 그다음 이제 나중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는 극우 세력들 내란에 동조한 발언들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적절하지가 않죠. 네. 그래요. 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평가하는 시간 저희가 내일 또 오후 네. 1시에 또 마련해 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출마 내일 2시에 하는데 그 앞에 출마한 후보들 또 출마 후보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네. 또 내일 오마이TV 박정현 스팟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참 다사다난했던 연말, 그러니까 12월부터 지금 4월까지 이어져 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니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또 광장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아마 민주당이 역할을 앞으로 또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의원님 끝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란 1단계 윤석열 파면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종식은 내란 세력들을 발본석원해야 되고 또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내란 세력이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봅니다.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또 내란 종식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까지 네, 함께 해 주실 네.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